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책 쓰기의 정석을 집필한, 이상민 작가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전망서인, 일자리 전쟁을 집필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마키아벨리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해서 마키아벨리에 대한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이렇게, 교육의 미래를 제시한 맙소사식도 대학이라는 이 책을 집필하기도 했었죠. 중년들에게 힘을 주자는 생각으로 한 줄 고전, 동양 고전에 대한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많은 독서를 바탕으로 해서 독서법에 대한 또 이런 책을 집필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역시 약 한 365권 정도의 책을 담은 독서책을 쓰기도 했었고, 그리고 불안에 대한 이런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찰에 대한 이런 책을 집필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책을 집필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인문학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경에 대한 이런 책을 쓰기도 했었죠. 그리고 책을 좀 많이 본 이후에 쓴 책입니다. 나이 서른에 책 3,000권을 읽어봤더니. 그리고 경영 실패기를 쓰기도 했었죠. 오늘은 제가 왜 4,000권의 독서를 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다큐멘터리도 좀 많이 봤는데, 다큐멘터리는 다음 편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그 책을 많이 봤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 스스로도 사실은. 저 스스로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여러 가지들이 그냥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리면서 책을 본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실 책을 많이 보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학을 입학했는데 대학이 이렇게 좀 명문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이 상당히 많아진 거예요. 고민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겠다. 스승이 옆에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사실 시발점입니다. 시발점이고, 어떤 분이 1년에 한 책을 한 100권 본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근데 그분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야, 이거 인간이 아니구나 싶더라고. 인간이 아니구나. 물론 그분은 그 당시로 한 10년 전인데요. 한 300억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 상당히 좀 예리한 분이고 날카로운 분이에요. 정확한 분이고. 책을 1년에 한 100권 본대요. 인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세상에 대해 사실은 좀 만만했습니다. 자신감도 넘치고, 젊을 20살 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자신감의 근원은 그 자존감에서 오는데,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어요. 뭐 지금도 높죠. 되게 높았습니다. 뭐냐면 그냥 내가 하면 대한민국 1등은 기본이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죠. 뭐를 하든 간에. 예. 물론 이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거 있죠. 항상 어디에 가더라도 내가 핵심이고 기둥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만한 역할을 제가 또 해냅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해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어르신들이 어릴 때부터 되게 이렇게 자신감을 키워주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가 또 공부를 잘했죠.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계속 했었고, 뭐 대학교 때도 이렇게 공부를 잘했었고, 그래서 크게 자신감이 굉장히 컸었죠. 예, 뭘 하더라도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300억대의 부자가 300억대의 부자가 책을 한 100권 정도 봤다고 하는데,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 당시로 300억대 20살, 뭐 19살, 뭐 20살, 뭐 21살, 2살 뭐 이런 때인데,
300억대 부자라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했죠. 300억대 부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 왜냐하면 나는 뭐 그 정도는 훨씬 더 뛰어넘을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로. 지금은 물론 300억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1년에 30억씩 10년을 모아야 300억이다라는 거니까. 세금이 또 50%잖아요. 그러니까 60억씩 1년에 벌어갖고 10년을 벌어야 300억. 굉장히 큰 돈이죠, 사실. 일반 서민들은 뭐 10억 모으는 것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랬었죠. 근데 사실 300억이라는 어떤 재산을 굉장히 좀 하찮게 보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논리력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고, 말하는 것도 너무 날카로운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느꼈죠. 뭘 느꼈나? 아, 이거 세상 살아가기 만만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300억대 부자가 저 정도의 내공이라면, 와, 이거 안 만만하겠다 싶더라고요. 말 들어보니까 말이 다 맞아, 일리가. 그분하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그때 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충격을 받게 되고. 왜냐면 세상을 좀 만만하게 봤거든. 예? 자신있게 보고, 잘 될 거라고 보고. 고작 300억대의 부자가 저 정도라니. 뭐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됐어요. 아, 그래,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1년에 100권 책 본다고 하더라고. 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이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와, 내가 지금 뭐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사실 그때는 좀 어렸고, 지금 이제 30 중반인데, 제가 30 중반으로 안 보입니까? 어쨌든 예, 30 중반인데요. 지금이야 사실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안 하고 이면 큰 차이도 없고, 서울대를 나왔다 뭐 별거 아닌 거죠. 사실은 별거 아닌 거죠. 예, 연고대를 나왔다 뭐 그다지 큰 어떤 임팩트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사회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었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로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뭐 지방대를 나왔고, 지방대를 다니고 있고, 뭐 집은 거의 망했고, 어? 왜냐면 아버지가 아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한 30억 정도를 날렸기 때문에, 그죠. 병원비로 엄청 날리고 막 이랬기 때문에 돈이 없고, 뭐 그런 거죠. 뭐 내세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300억대 부자의 어떤 날카로움 이런 걸 보고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 이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책을 좀 보기 시작했죠. 대학 다닐 때부터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 뭔가 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 탄핵이 되고 이러니까 뭐 정치인들이 막 움직이고 하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는지, 뭔지, 뭐 말들이 많고 그런데 뭐 때문에 저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책을 봤죠. 그리고 학벌도 이거 좀 비합리적인 것 같아. 책을 보고. 대인관계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대인관계에 대한 책을 보고. 연애에 대한 책을 보고. 뭔가 이렇게 고민이 있을 때마다 책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인생 자체를 좀 잘 살기 위한 교과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전적인 책들을 좀 많이 보게 되었죠. 고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정신없이 살아왔으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책 보고 계속 책 보고 생각하고 글 쓰고 정신없이 살아왔으니까. 지난 10년간의 시간이 너무나 뜨거웠으니까,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래 책을 봤나? 힘들고 절박하니까 책 본 거지.
예, 답을 찾기 위해서 본 거지. 인생의 답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지. 예. 그런 고민으로 책을 많이 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책을 쓰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뭐 판사라든지, 혹은 변호사, 혹은 뭐 외교관, 대학 교수, 정신과 의사, 뭐 이런 직업을 원했죠. 그래서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형편이 닿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닿지 않았죠. 그래서 교수도 지금 유학을 가야 되는데, 그죠? 영국 유학을 가고 이래야 되는데, 뭐 갈 형편이 안 되었고, 그랬죠. 뭐 유학 자금 많이 드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학을 못 가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하다가, 혼자서 대학을 세우고 공부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죠. 집이라는 공간을 대학으로 바꾸고, 여기에서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서 학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과 소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교수가 되면은 이제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연구를 하고 학자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그런 건데, 저는 집을 나의 대학을 만들고 대중들과 소통을 하겠다. 이런 기치를 내걸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걸고 나서 이제 열심히 책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작가가 된 것도 사실은 이제 교수가 안 됐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고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연결이 된 겁니다. 물론 만만치 않죠. 하지만은 자존감이 높았기 때문에 뭐 내가 하면 된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김치찌개 장사를 하든 뭐 돼지국밥 장사를 하든 어떤 장사를 하든 간에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뭐 큰 무리 없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뭐 책을 쓰는 일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보고 나서 알았죠. 너무나 힘든 길이라는 걸.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실은. 자신감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뭐 지력, 뭐 이렇게 재능이 있다고 해도 만만한 길이 아니죠. 그리고 저는 느낍니다. 재능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좀 느껴요. 천재들이 있거든, 천재들이. 무라카미, 하루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서 느끼죠. 아, 만만치 않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네, 만만치 않구나. 그런 걸 또 느끼죠.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성공을 꿈꾸진 않아요.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나다운 삶을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나다운 삶. 그게 아다리 맞으면 대한민국도 바꾸는 거죠. 네. 대한민국도 바꾸는 거죠. 한국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한국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장관 임용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장관 임용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역대 장관들을 봤을 때 내가 뭐 더 못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책을 쓰게 된 것도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책을 보면서, 제가 책에서 또 언급한 내용이에요. 제 책에서도 베스트셀러 작가들을 보면서 내가 책을 쓰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책을 쓴 겁니다. 장관, 제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걸 듣고 기분이 나쁘신 분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솔직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정치를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있죠. 보니까 실체를 보니까 서울에 와서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를 했는데 처음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서울은 이렇게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한 곳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저는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강의를 듣고 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하면 무조건 잘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들어보기 전에는 진짜 많이 이렇게 겁이 났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는 든 생각이, 내가 강의하면 그냥 1등 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보니까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30명 강의,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30명 강의를 들으면 제대로 강의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잘 안 됩니다. 사실 한 명도 잘 안 돼요.
제가 서울에 와서 몇백 개 강의를 들어보고 나서 느낀 겁니다. 몇백 개 강의를 들어보고 나서 듣고 나서 느꼈죠. 성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그냥 했죠. 당연히 잘 됐죠. 왜냐하면 제대로 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뭘 하더라도 보면 전문가,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좀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잘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얼렁뚱땅 넘어가고 가짜들, 프로 아닌 실력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어떤 한국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면 가능성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자체가 기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 사실 보면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제가 책을 이제 쓰게 된 건데,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거고, 책을 쓰게 되면서 필요해서 또 독서를 많이 하게 된 거죠. 필요해서. 지금은 또 왜 책을 보느냐? 사실은 책을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책하고 삶하고 이렇게 좀 괴리시켜 본 적이 없어요. 유리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분리시켜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책하고 제 삶하고 일치를 시켰습니다. 뭐냐면 내 삶에 고민이 들면 바로 책을 들었죠. 그래서 내 삶의 고민을 바로바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삶을 좀 바꾸려고 했죠.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들을 삶에 적용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고민이 따르는 주제에 따라서 책을 봅니다. 그리고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책하고 삶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독서를 지금도 하고 있고 또 과거에도 그렇게 또 했었고 그렇죠. 어쨌든 지금 돌아보면은 진짜 특수한 계기에 의해서 책을 본 것 같아요. 결정타는 사실은 지방대 입학이었습니다. 결정타는 지방대 입학이었어요. 그 사실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20살로 돌아갔을 때 생각해보면 대학 입학이라는 게 데미지가 굉장히 크거든. 예를 들어서 뭐 명문대학교 떨어졌다 이러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거든. 저도 그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거든. 천장이 막 내려와 이렇게 막 천장이 확 지금도 생각이 나네. 천장이 막 내려오더라고. 이렇게 막 가슴을 짓누르고 이렇더라고. 막 슬퍼. 그렇더라고요. 엄청 슬프죠. 짜증 이빠이 나더라고 사실. 그랬었죠. 그랬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데미지가 컸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죠. 왜냐면 우리가 배워왔던 게 뭐냐면은 초, 중, 고 6년 해서 12년 동안 우리가 레이스를 밟아온 거예요. 레이스를. 그죠? 대학 입학이라는 레이스 하나를 두고 그러다가 최종점에서 이렇게 엉망돼 버리니까 황당하지. 그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책을 보게 된 거. 사실 그게 결정적인 계기였고, 그리고 세상이 만만치 않다. 300억대 부자도 저런 내공이 있다. 이런 걸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세상을 좀 잘 살아가야겠다 하는 이유로 책을 보게 된 거죠. 고민들이 많았던 겁니다. 사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소위 뭡니까 그 이래저래 뭐 배우고 이래 하지만은 학교에서 배우고 하지만은 진짜 인생살이에 대해서는 안 배우잖아요.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도 우리가 박사학위도 받고 하지만은 진짜 실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가요? 거의 못 배우잖아요. 사실 뭘 배웁니까 우리가? 경영학과 가면 돈 버는 거 배울 수 있나요? 못 배우잖아요. 심리학과 가면은 뭐 인간의 마음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자기 마음이 행복해지고 하나요? 실전성하고 너무 떨어져 있거든. 사실은 실전하고 너무 아카데믹하거든. 책은 좀 실전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죠. 답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힌트까지는 줄 수 있지. 여러 가지들을 줄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보면서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인생에 대한 공부를 하고 힘을 얻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힘을 이제 얻으면서 왔던 거죠. 4,000권의 책을 왜 읽었는가? 복합적인 거죠. 절박했고 세상을 이해해야 됐고 삶과 책을 분리시키지 않으면서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책을 읽어온 거고, 그죠? 그리고 책 쓰는데 컨텐츠가 필요한 거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읽고 있고 그런 거죠. 책을 그래서 많이 본 겁니다.
책을 이렇게 많이 보고 나서의 깨달음은 뭐냐?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만의 인생을. 그리고 돈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야 뭐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왜냐면 돈 버는 것도 아직 보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버는 것 같지만 노력해서 버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그럴 확률은 드물지만 뭐 1년 동안에도 돈 1,000억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1,000억이라는 돈이 좀 크다면 큰 돈이지만 또 적다면 적은 돈이거든 사실. 왜냐면은 세계적인 어떤 돈의 흐름으로 볼 때 1,000억이라는 돈은 너무나 미미한 수치거든. 큰 대박이 터지면 뭐 그런 돈이 그냥 바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죠. 노력해갖고 돈을 번다. 월급 받아서 돈을 번다.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 공부 실력이 필요하지만 운이 따라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죠. 사실은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충분할 정도의 돈이라는 게 뭐 애매모호하지만은 그래도 뭐 1인당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 있으면 생활은 하잖아요. 그 정도 돈은 사실은 우리가 벌 수 있잖아요. 저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가족들이 있다. 좀 이해를 하지 못할 사람도 있겠지만 아끼고 해서 생활을 할 수 있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마음이 편해야 되죠. 마음이 편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개성적인 삶을 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성적인 나다운 삶을 살아야겠다. 아까 전에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삶이라는 게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나이 서른에 책 3,000권을 읽어봤더니 여기서 제가 책을 읽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을 적어놨습니다. 책 맨 후반부에 보면은 책을 읽으면 알게 되는 29가지를 썼다고. 첫 번째, 책을 읽으면 이 세상의 구성 원리를 알 수 있게 된다. 책을 읽으면 알게 되는 29가지를 제가 이렇게 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당연히 내 마음도 알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 네 번째, 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다섯 번째, 어떤 선택이 후회하지 않은 선택인지 알게 된다. 여섯 번째,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일곱 번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여덟 번째, 인간의 추악한 본성과 내 안의 추악함을 발견하게 된다. 아홉 번째, 이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를 알게 된다. 열 번째,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음을 알게 된다. 11번째, 결국 자기 만족이 인생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12번째,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13번째, 큰 부자가 되려면 능력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14번째, 보통 사람들은 평생 노력해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15번째, 성공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16번째, 자본주의는 약자를 착취해왔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17번,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은 회색지대에 있음을 알게 된다. 18번째, 교과서에서 말하는 진실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19번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믿어야 배신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20번째, 인간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죠? 21번, 세상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삶은 많이 가진 삶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비우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가장 어려운 삶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22번째,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삶은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23번째, 진정한 존경은 내가 나 자신을 존경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24번째, 국가도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인간이 누구나 사악한 길에 빠질 수 있음을 알게 된다. 25번째, 인간은 모두가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26번째,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경제이며 경제가 사회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27번째, 경쟁의 원리와 승부의 원리에는 이성의 논리가 숨어있고 이성은 지배자의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
28번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것을 내놓고 모두를 위해 일하는 사람임을 알게 된다. 29번째, 이 세상 최고의 위인은 종교를 만든 사람이고 그 다음은 국가를 세운 사람, 그 다음은 장군과 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29가지를 이 책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나이 서른에 즉 3,000권을 읽어봤더니 지금도 책을 읽고 나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리고 지금도 다양한 생각들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사람들이 또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책을 읽기 전과 책을 읽은 후에 삶이 바뀌었습니까?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바뀌었죠. 당연히 크게 바뀌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부터 해서 태도, 자세, 여러분들이 궁금한 뭐 재산 내용 이런 것까지도 25살 때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많이 변했죠. 모든 것이 사실 변한 겁니다. 뭐 돈이야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는 거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한 겁니다. 크게 변한 거죠. 성취를 잘 이룬 겁니다. 그래서 잘 됐죠. 여러 가지로. 지금도 책을 보고 있고 4,000권의 책을 읽은 이유 요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을 하지 않았네요.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다음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집필을 하고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